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임남 PD입니다. 앞으로 빠른 소식 전달을 위해서 언론들의 보도 내용 짧게나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범계 이렇게 보안 안 지켜지는 국가기관 있나? 검찰 직격.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이후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세상에 있느냐라며 창피하고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수사부서 통폐합과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된 데에 대해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관 내부에서 정상적인 소통 절차가 있고 시행령으로 정비해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후 협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의견 수렴을 좀 거쳐야 하고 상의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대적 검찰 조직 개편에 착수한 법무부는 강력부와 반부패 수사부를 통폐합하고 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더욱 줄이고 경찰과의 협력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 개편 및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같은 검찰 조직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이 있었으니 나머지 숙지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현실론도 감안했다면서 수사권 개혁에 걸맞은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과 검경의 유기적 협력 등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것이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이라는 분석에는 과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LH 수사에서 검경 협력 모델이 나름 의미있게 작동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 속에서 금융증권범죄 관련 대응기구를 모색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말에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인데 이것을 두고 검찰에서 늘 해왔듯 언론의 유출에 반개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또 하나 추가된 듯 보여집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상장대장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법정 증언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수차례 5년이 지난 상장대장을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학 기록물 보존 관련 정부 지침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교육부 지침과 2015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의 지침을 확인한 결과 학생 포상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은 10년 또는 준연구 보존이었습니다. 최성희 전 총장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 출석해서 5년 이상 된 서류는 폐기하며 상장대장도 같이 폐기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 상장대장은 정경심 교수의 딸의 표창장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육부가 만들어 전국 국공사립대학에 보낸 2018년 대학 기록물 보존기관 책정기준 가이드 지침에 따르면 학생 표창 추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교육부는 현재도 전국 대학에 이 지침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보존기간 10년 책정 이후로 재학 중 학생의 포상에 대한 기록으로 향후 증빙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이 만든 2015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가이드 지침에서는 표창장 수여 등 학생 포상 및 징계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준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이렇게 보존 기간을 설정한 이유로 학생 포상은 학적 기록의 근거 자료로서 열람의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준연구 보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시기는 2012년과 2013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상장대장이 폐기됐는지 최 전 총장이 특정하지 않았지만
5년 시한 언급에 의하면 최소한 2018년 이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위 정부의 지침이 내려간 후입니다.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판결함을 핵심 물증 가운데 하나인 동양대 상장대장은 검찰 측도 정경심 교수 측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상희 전 총장은 법정에서도 언론 인터뷰에서도 5년이 지나 상장대장을 폐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동양대 직원들이 기록물 보존 기간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장대장 폐기에 대해 동양대 한 관계자는 동양대 행정직원이 보존 연한 10년 또는 준연구인 상장대장을 정부 지침을 어긴 채 5년 만에 폐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상장대장이 정경심 교수 딸이 받은 표창장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인데 왜 사라졌는지, 정말 사라진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 왜 밝히려는 움직임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희 전 총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심 재판부에서 그렇게 증언한 이유는 내가 상장대장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1심 재판에서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장대장이 언제 폐기됐는지도 모른다. 직원들이 일일이 나한테 보고하고 폐기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동양대 실무진 설명을 듣기 위해 총무복지팀에 10여 차례 이상 문의를 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회의 중이다, 답변하기 어렵다 등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 가운데 하나인 최 전 총장은 최근 표창장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을 바꾸어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9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상장대장에 정경심 자녀들 이름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이후에 상장대장을 못 봤으며 상장대장은 소각된 것이 아니라 파수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위법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최상희 전 총장의 말은 매번 바뀌면서 이미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2심에서는 재판부가 옳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두환 오늘 항소심 또 불출석 전망, 1심은 유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됩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는 2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의 항소심 재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날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도 전두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첫 공판 당시 법정을 찾은 전두환 측 변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기일에도 전두환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정신문이 열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으로 해석되는데 전두환 측은 이 규정을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두환은 1심 재판에서도 관할 이전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첫 공판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기소 10개월 만에 열렸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1심 선고는 기소 2년 7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전두환이 또 불출석하면 인정신문 없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두환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전두환 씨에게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반성하라. 그리고 광주 시민에게 용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이런 것을 할 용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역사적 단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워줘야 합니다. 전두환의 만행은 역사에 철저히 기록되어 후대에 낱낱이 잊지 않고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